예, 이 오미크론 변이의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늦어도 다음 주에 유행이 정점을 기록하고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지침이 바뀌면서 확산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KMI 한국의학연구소의 신상엽 학술위원장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정부가 앞으로 열흘 안에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궁금한 게 현재도 이 확진자 수가 상당해 보이는데 아직도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건지 얼마나 진행될지가 궁금합니다. 과거 PCR 검사만 가지고 확진자를 가려냈던 시절에도 이제 항체 검사나 이런 걸 추산해 보면 PCR 검사로 확진된 확진자의 2배 정도가 리얼월드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추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PCR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속항원 검사가 도입되면서 일부 환자를 놓치고 있고 또 역학조사가 정밀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많은 분들이 검사를 응하지 않고 있고 또 PCR 검사의 역량도 좀 되지 않는 그런 좀 상황에서 지금 하루에 30만 명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의 확진자 수 규모는 전체 발생하는 환자의 한 20-3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루 10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지가 이미 며칠 지났다고 보고요. 보통 이제 대략 오미크론 유행이 이제 정점에 접어드는 순간이 전 국민 1,500만 명 정도, 1,500만 명 정도가 감염되는 그 시기로 봤는데 그 기간이 이미 지난주쯤에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 국민의 반 이상인 2,500에서 3,000만 정도가 걸리면 재생산 지수가 떨어지면서 유행이 소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하루에 100만 명씩만 발생한다고 해도 열흘이면 지금 1,000만 명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전체적인 그런 추세는 이번 주랑 다음 주 내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지나고 그 이후에 이제 유행이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진자로 인정이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의료 체계에 부담은 없을까요? 글쎄 일단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신속항원 검사의 양성률이 상당히 낮아서 하루에 30만 건 이상 검사를 해도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PCR 검사로 의뢰되는 숫자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신속항원 검사를 거쳐서 PCR 검사를 받아갖고 진단받는 사람이 전체 확진자의 10% 남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PCR 검사를 바로 받은 분들에 의해서 진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게 이제 신속항원 검사로 이제 대체를 하는 이유 자체가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갖고 이제 PCR 검사로 의뢰되는 건수가 부담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정부의 PCR 검사 역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속항원 검사로 의뢰된 그런 PCR 검사 결과 통보의 시간이 늦어지면서 치료가 늦어지는 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체계가 바뀌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신속항원 검사 양성을 확진자로 이제 임상 진단을 하게 되게 되면 또 이제 상대적으로 PCR 검사나 이런 게 번거로워서 검사를 받지 않았던 분들이 검사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이제 검사에 많이 응하게 되면서 의료 시스템 그런 의료 이제 병의원에서의 이제 혼란이 약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신속항원 검사의 문제가 이제 키트 오류로 환자가 아니면 또 위양성으로 진단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 확진자 수 규모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달 말부터는 이제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행되는데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도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에서 11세 화이자 백신에 들어가 있는 그런 메신저 RNA 유전자 용량이 성인 용량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량이 적기 때문에 사실 중증 부작용 이런 보고가 이제 거의 없는 그런 안전성이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효과입니다. 이 효과라는 거는 이제 감염의 예방 효과하고 위중증 예방 진행 효과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이제 화이자 소아용 백신은 임상 시험 당시에 감염 예방 효과가 90%가 넘는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가 오미크론 유행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 지금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사용을 해보면 감염 예방 효과는 이 임상 시험에 나타난 결과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위중증 진행 효과는 꽤 괜찮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에서 11세용이 화이자 백신이 좀 국내는 너무 늦게 도입된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백신 접종하기 이전에 사실 반 이상이 백신 접종이 아니라 감염에 의해서 자연 면역을 획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요. 지금 이 5에서 11세용 그 소아용 백신은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천식이나 뭐 당뇨나 뭐 이렇게 발달장애, 면역저하 이런 기저질환에 있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아이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고위험군들은 백신 접종을 좀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